안녕하십니까. 쇼키부동산입니다. 오늘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 금리 시대가 온다. 두 번째는 부동산 불장 시작입니다.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결정이 됐습니다. 2년 7개월 만에 2.5%에 도달을 했어요. 자, 금통위원 전원 만장일치의 결정이었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한국은행 경제 전망 3개월 단위로 발표하죠. 자, 2월에 발표했을 때보다 한국 성장률이 올해 많이 낮춰졌어요. 1.5에서 0.8%로 0.7%포인트 조정이 됐습니다. 내년 성장률도요, 1.8에서 1.6으로 조정이 됐어요. 자, 근원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5년 근원물가는 1.8에서 1.9, 내년 근원물가는 1.9에서 1.8로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치 2% 아래로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니, 올해 성장률이 0.8%라고? 아무리 지금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0.8%면 너무 낮은데? 이거 침체인데? 자, 그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2.5%가 맞아?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더욱 관심이 쏠렸던 것은 향후 통화정책 방향이었습니다. 자, 그것에 힌트를 알 수 있는 기자간담회에 시선이 집중이 됐어요. 다음 인하는 언제인지 어디까지 낮출 것이냐. 자, 이 간담회 직전에는요, 국내 전문가 상당수가 연말 기준금리를 2.0에서 2.25%로 봤습니다. 첫 번째, 추가 인하 시점은 언제일까요? 이창용 총재는 3개월 내 기준금리를 2.25%로 낮춰야 한다고 언급한 금통위원이 6명 중 4명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금통위원들이 3개월 내에 금리를 낮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8월 정도면 추가 인하하겠다 해서 3개월 단위로 금리를 낮추겠구나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연말 기준금리는 2.25%일까요? 2%일까요? 자, 이것도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이창용 총재는 3개월까지만, 이제 금통 이후 3개월까지 전망만 공개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좀 우회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자, 올해 성장률 0.8%보다 낮아지면 1%대 금리 가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창용 총재가 내년 성장률이 1.6% 아래로 간다면 고민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현재는 1%대 기준금리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다르게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 이번 인하 사이클은 2%까지 낮출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고요. 8월에 인하하고 나서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에 추가 인하할 것인데, 지금 볼 때 채권 전문가들은 4분기 인하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기준금리 2% 시대를 대비해야 될 때입니다. 자, 기준금리 2%가 되면 예금금리가 현재 2.5에서 2.1%가 될 거고요. 주택담보대출금리는 3.5에서 3%, 전세대출금리는 3.4에서 2.9%가 될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정부에서 가상금리 인하를 압박하면 이 3%나 2.9%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기준금리 2% 시대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전셋값입니다. 자, 임대일 입장에서 볼게요. 자, 임대일들 중에서 오랜 기간 전세를 놓은 사람은요, 전세값이 올라가면서 받은 전세금 중 일부를 예금에 넣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금을 넣으라고 봤더니 예금금리가 2.1%라고 어떤 생각해요? 반전세나 월세로 돌릴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한 임차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5억을 빌리면 월 이자가 125만원 밖에 안 나오네? 자, 그러면서 좀 더 주거 수준을 높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전세 수요는 늘어난다는 거예요. 저희가 2020년에도 많이 설명했던 게 있어요. 자, 2억을 보유한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자, 2억 갖고 서울에 빌라도 못 구해요. 송파구 문정동 13평 빌라의 전세 가격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송파구 장지동의 24평 아파트 전세 6억 8천만 원에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 이자 부담 월 116만 원만 낸다면요. 자, 그러면은 2억 3천만 원의 빌라에 살래요? 아니면 116만 원 내고 아파트 살래요? 아파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금리가 2%가 된다는 거는요, 전세 불안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 시절에는요, 전세대출 금리 2%였거든요.
자, 그때 2%하고 지금 한 5년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때보다 소득이 많이 올라갔어요. 자, 90만 원의 이자를 내던 사람이 116만 원 낸다고 야, 부담 느끼면서 대출 안 받아야지 이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맞벌이 부부의 소득이 늘어난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세가 올라갈 때 매매 가격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럼 앞으로 이렇게 될 거 저만 알고 있을까요? 솔직히 부동산 매수 경험이 많으면 다 압니다. 자, 상급지 시장은요, 기준금리 인하를 이런 예전부터 선반영했어요. 왜? 2025년 1월에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하를 지속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선수들은 이때 다 샀어요. 언제? 올해 1월에 저희 멤버십 가족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주키부동산에서는 1월 10일 이전에 상급지 갈아타기나 매수를 끝내라고 말씀드렸죠. 실제 그때 매수하는 분들도 금매 진짜 빨리 사라진다고 저한테 하소연 많이 하셨어요. 선수들은 이때 다 샀다는 거예요. 반대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실제 1월 달에 집값이 약간 좀 이제 약보합 상태가 나타났거든요. 그때 막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온다. 이제부터 하락 사이클이다. 이러면서 안 사요. 막 트럼프 관세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붕괴 나서 집값 떨어질 거다. 이러면서 안 사다가 실제 금리가 다 낮아지고 전세 매매 불안이 지속되잖아요. 그때 산다는 겁니다. 이미 시장은 불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한국 부동산 통계 보면 서울은 0.16% 상승이에요. 5월 5일 이후에 3주 연속 오르긴 했지만 솔직히 이게 과열 수준은 아니거든요. 경기도는 마이너스고요. 인천도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시장을 지표로 보면 늦는다 말씀드렸죠. 자, 지표는 시장 실제 움직임보다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후행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얼마나 뜨거운가요? 강남 3구는요, 3.19 대책 이후에 한 달간 잠깐 주춤하고요, 현재는 매물 가뭄 수준이에요. 실거래가하고 호가가 2억 이상 차이 나는 단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포, 성동, 과천, 분당같이 이번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수혜 지역은요, 이제 인기단지 같은 경우는 산다고 하면 바로 가격부터 올린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는 마용성까지 넘어서 14억에서 16억 아파트 구평 기준입니다. 자, 이들 아파트도요, 매물이 다 소화되고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고요. 12억 내외 아파트도 수요 증가가 본격화됐다는 게 현재 시장 상황입니다. 2025년 쇼킹부동산 전망 기억나세요? 1월에서 2월 약보합, 3월에서 9월 상승, 10월에서 12월 규제에 따라 원래 계절적으로 날씨가 따뜻할 때 강세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금리나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1월에서 5월까지는 상급지 중심의 강세가 나타났다면 이제 여름쯤 해가지고 11억에서 15억 아파트 상승세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새 정부 임기 시작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임기 시작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통계로 과열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빨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정부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